최근 네이버가 일본에 넘어간다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윤석열 행정부가 한국의 기업을 일본에 팔아먹으려 한다는 반일 여론 또한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가 라인을 침탈하려 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친일 매국노가 저지르는 국부 유출도 한국의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려왔던 일본 정재계의 만행도 아닙니다. 이번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과 관련된 압박 사태는 친일, 반일 프레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오로지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벌어지는 하나의 작은 파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출시하며 일본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라인은 일본에 진출하자마자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많은 일본인들이 주요 메신저로 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처럼 라인은 일본에서 카카오톡만큼이나 입지가 큰 메신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본에는 시장 점유율 95%를 자랑하는 야후재팬이 있습니다. 야후재팬은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이버가 사용되듯 일본 사람들은 주요 포털 사이트로 야후재팬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야후재팬에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신저 기능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야후재팬과 한국 네이버는 서로 합작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상호 부족한 서비스 분야를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LY 주식회사로서 소프트뱅크는 주로 이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네이버는 서비스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서비스를 네이버 측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일본 사람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네이버 측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라인은 일본에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뱅킹과 대중교통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라인은 일본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신저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라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수만 건의 개인 신상 정보가 중국 해커들에게 탈취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 한국 네이버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권한의 일부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똑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개인정보 52만 건이 유출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일본 당국은 이러한 사이버 테러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하지 말자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에게 더 많은 지분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사태를 두고 한국이 잘 키워놓은 기업을 일본이 가져가려 한다며 야후재팬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주요 포털은 심각한 친중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네이버는 물론이거니와 다음은 완전히 중국화되어 있는 포털입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친중 성향인 다음이 소유하고 있기에 한국 사람들의 뱅킹 내역과 민감한 개인정보 역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중국계 해커들에게 강탈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에 극도의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가의 데이터를 폐쇄적으로 관리하기로 유명합니다. 아직도 그들이 사회 기반 인프라의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일본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대립 구도 속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움직이는 동아시아의 친서방 세력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탈취당하는 사태를 여러 번 목격했고 자신들 역시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재앙을 맞을 수 있기에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계속 의존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일본 자국민들의 신상정보 역시 중국 측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라인 사태의 핵심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민 정보 유출의 단초를 없애는 것으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프트뱅크, 야후재팬의 손정희라는 인물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골드만삭스와 매우 유착된 사람으로서 서방 자본가들의 지배 구조 아래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즉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일본이 네이버 라인이라는 한국의 기업의 서비스를 가져가려 하는 게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커다란 대립구도 속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손정희를 통해 동맹국인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조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일본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의한 조치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네이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은 미중 패권 대립이라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의 기업으로서 동참할 것인가 그러지 말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